월드컵 최종에선 이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손흥민 선수의 강력한 무회전 중거리 슛이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4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A조 9차전 1왕과의 경기에서 전반전 추가 시간에 터진 손흥민 선수의 강력한 무회전 중거리 슛에 일본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 왼쪽 외곽에서 오른발 강슛을 날리자 이란의 골키퍼 자데으는 펀칭으로 걷어내려 했지만 뚝 떨어진 볼은 자데으의 주먹에 맞고 굴절된 후 골문 안으로 들어갔죠. 손흥민의 무회전 강슛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이것이 에이스의 역할이다, 손흥민이 충격적인 슈팅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 언론의 보도를 접한 일본 누리꾼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보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 내용입니다. 이것이 에이스의 역할. 손흥민이 선두 공방전에서 압권의 무회전 중거리 슛. 아시아 예선에서 저런 게 날아오다니. 한국 대표 공격수 손흥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일격이 장렬. 역시 나의 존재감을 보였다. 24일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A조 9차전 한국 대표 대 이란 대표의 경기가 열렸다. 이미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한 양국. 그렇다고는 하지만 홈에서 질 수는 없는 한국은 손흥민, 황희찬, 황의조, 김민재 등 주전들을 모두 선발로 기용했다. 주도권을 잡고 게임을 진행했지만 이란의 견고한 수비에 애태우던 한국, 균형을 깬 것은 역시 에이스 손흥민이었다. 전반 추가 시간 1분, 상대 진영 좌중앙에서 루즈볼을 줍더니 그대로 드리블로 박스 앞까지 운반해서 오른발을 번쩍, 날카로운 무회전 슛은 골키퍼의 손을 튕겨나와 골망을 흔들었다. 대단한 존재감을 나타낸 에이스에는 팬도 경악, 손의 무회전 파괴력 대박, 게임에서 슈팅력을 조작했을 때 같은 강렬함, 아시아 예선에서 저런 게 날아오다니, 일본 대표였으면 좋겠다. 이게 인류 선수와 다른 선수의 차이점, 같은 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비슷한 기사 2개의 댓글을 합쳤습니다. 아시아 최고랄까? 세계 굴지의 선수가 되었으니까 일본에서도 이런 스타가 나오면 좋겠어. 본선까지 부상만 당하지 말았으면 싶네. 맹활약할 거라는 예감이 든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현재 13골 5도움으로 파워랭킹 단독 2위잖아. 좋다. 마네, 호날두, 마레즈, 바디, 페르난데스, 케인보다 위니까. 진정한 괴물. 무회전이라 처리가 어려운 슛이었지만 코스 자체는 어렵지 않았으니까 골키퍼가 베이란 바드였으면 능숙하게 쳐냈을 듯. 손흥민은 틀림없이 현 시점에서 아시아 넘버원 스트라이커. 우에다라든가 앞으로의 세대는 최소한 손흥민은 넘어주었으면. 장애물이 높구나. 손은 20살 때에는 이미 분데스리그에서 2자릿수 득점을 올렸으니까. 게다가 손은 세계에서 탑5 안에 드는 윙어인데. 이게 한선이면 발롱도르인데? 아시아 역대 최강 공격수가 한선인가? 물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일본에서 손흥민을 넘어설 공격수는 진심으로 100년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 프리미어리그 6년 연속 2자릿수 득점이라는 계속성에 더해 올 시즌에 이르러서는 파워랭킹 2위로 호날두나 마네조차 넘는 세계 최강의 왼쪽 윙어. 우에다? 말도 안 된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축구 모르지? 본선에서 한국 자체가 어디까지 힘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평소 같은 팀에서 콤비를 맺고 있는 케인이 있는 잉글랜드와 붙는 게 보고 싶어. 그래, 맞아. 역시. 프리한 상태에서 쏜 슛이라면 알 수 있었겠지만 서너 명의 수비수에 둘러싸여 있었으니까. 좁은 공간에서 마음껏 쏘고 골키퍼도 속수무책인 슛을 쏘는 건 역시 괴물. 예전부터 그랬지만 일본의 손흥민 같은 공격수가 있었으면 상당히 달랐을 텐데. 뭐 손흥민으로서는 일본의 미들과 센터백이 갖고 싶겠지만 한국이 아니라 손흥민 시선에서 웃었다. 일본의 미들과 센터백 중에서 제대로 결과를 낸 건 엔도와 요시다밖에 없잖아? 박지성도 그렇고 손흥민도 그렇고 프리미어 강으로 선발을 꾸리는 것의 의미를 확실히 보여준다. 두 사람 모두 세계 최고봉인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선발로 나왔으니까 일본에서도 그런 선수가 나왔으면. 만일 아스널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가면 토미야스는 선발이 되겠죠. 한국의 공격진은 대단해. 손, 의조, 희찬이라는 인류 공격수가 모여있어. 마인츠에서 주전자리를 꿰찬 이재성도 존재감 발군이 되었죠. 부럽습니다.
일본에 이런 대단한 스트라이커는 없겠지. 뭐 손은 아시아에서는 몇 수위니까. 프리미어리그 빅6인 토트넘의 역사에 새겨질 선수니까. 벨기에나 독일의 골키퍼였다면 최소한 펀칭은 했겠죠. 카리우스, 그래. 17-18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의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 가레스 베일 선수의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는 슈팅을 리버풀 골키퍼 카리우스 선수가 놓쳐서 골을 먹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기름손이라는 별명이 붙은 카리우스는 터키의 베식타스, 독일의 우니온 베를린 등으로 임대를 떠났고 올 시즌 리버풀로 복귀했지만 방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앞에선 의조가 빛바래 보여. 일본 대표였으면 없잖아. 골키퍼 실수잖아. 삐딱한 마음은 꼴불견. 실수라고 하는데 일본 대표팀 공격수의 슛을 실수하는 골키퍼는 없지. 일본은 실수 이전에 골대 안으로 날리질 못하니까. 결과가 전부야. 오랫동안 껄끄러운 이란전이었는데 이번에는 손흥민의 월드클래스 파워가 이란을 무찔렀다는 느낌이야. 다른 시시한 기사에 흔히 있는 낚시성 메시지와는 다르게 확실히 아시아 예선에서 저런 게 날아오다니 싶은 슛이야. 이 사람 정말 괴물. 솔직히 지금 한국은 아시아에서 두세 수 정도 위에 있어. 손흥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아. 의조도 리그왕에서 득점 랭킹 5위 정도 하고 있고 거칠다고는 하지만 세계 기준에 올라선 이미지. 평소에 모두 경기에 나가고 있으니까. 일본, 이란, 사우디가 비슷한 정도고 호주가 떨어진 느낌이려나. 요즘은 유럽권의 주요 리거들은 월드컵에 중점을 두지 않는 사람이 늘었으니까. 8개국이나 나와버리면 한국도 다음부터는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네. 지난번 웨스트햄전도 그랬지만 손흥민을 보면 슛은 기술인 것 같아. 근데 기술이라면 습득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손은 수준이 너무 달라서 기술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아. 손은 세계적으로 봐도 확실히 최고의 선수. 스피드, 기술력, 정신력, 결정력 모든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어. 저 신체의 날렵함은 대단해. 호날두나 메시급의 임팩트가 있다. 이 정도까지의 선수는 아니더라도 한국은 좋은 공격수가 계속 나오네. 부러워. 최근 2년 정도의 손은 강한 승부력과 기세도 월드클래스로 뛰어오른 느낌이야. 박지성과는 또 다른 격이 나온다. 저건 이란 골키퍼도 받아본 적이 없는 슈팅이었던 것이 아닐까. 어쨌든 격이 너무 달랐다. 손흥민 한 명만 다른 차원, 아시아에서 그 슛은 무리겠죠. 한국의 다른 멤버가 받쳐줄 수 없는 것이 아쉬워. 손흥민 너무 잘해. 이건 손 특유의 슛 중 하나니까. 대체적으로 일본 누리꾼들도 대단한 슛이었다는 반응이네요. 기록에 의하면 1958년 처음 이란과 맞붙은 이래 총 32차례의 맞대결에서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선수는 박지성과 손흥민 선수뿐이라고 합니다. 역시 영웅은 위기에서 더욱 빛이 나나 봅니다. 현재 만 29세인 손흥민 선수는 이번 이란전이 태극마크를 달고 뛴 97번째 경기였죠. 29일 UAE전과 월드컵전에 치러질 평가전을 감안하면 머지않아 국가대표로 100경기 이상 뛴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영예인 센츄리 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로서는 역대 15번째 선수가 될 예정이죠. 리빙 레전드 손흥민 선수가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활약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허위가장 조작 없는 채널,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심심풀이 반응 채널이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